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요 며칠 전 한국에서 도쿄에 여행차 오신 분의 상담 의뢰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난 뒤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유튜브 채널명을 보면 유독히 호랑이 임목 글자를 강조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혹시 선생님 사주에 임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사주에는 호랑이 임목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작년 10월부터 올렸는데 그 당시 채널명을 어떻게 할까 생각이 참 많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일본에 있고 또 그것도 도쿄에서 사주를 보니까 영어로 조사로 IN 있죠. 영어 조사로 IN을 넣어서 사주인 도쿄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한글 발음상 임목이 인의 발음이니까 영어로 IN보다는 호랑이 인을 넣자라는 결론을 짓고 지금의 채널명 사주인 도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시간이 지나고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제 사주 팔자에 있는 글자가 인연이 되어서 제 브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찬찬히 생각해보면 임목 자체가 또 교육의 물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제 채널명과 매우 관계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2지지 임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임목은 12지지 중에서 매우 매력적인 글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년 2026년 병원년을 맞이하시는 분들에게 이 임목이 삼합을 유도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매우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주에 호랑이 임목이 있다면 어떠한 잠재력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반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임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께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지 임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지지 임목을 볼 때는 봄의 시작이다, 목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왜 임목에 12지지 동물 중 호랑이를 부여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사주에 호랑이 임목이 있다는 것은 내가 호랑이와 함께한 세월이 존재한 것이고 내 주변에 호랑이 같은 존재가 있다고 우선 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호랑이처럼 실력자이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이 실력자이거나 능력자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능력이 있고 또 매력적인 글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호랑이가 내 앞에 떡하니 있다면 심장이 멎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인이라는 이 글자가 있으면 언젠가는 호랑이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남기 때문에 이 상처나 수술에 흉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주 보면 있죠. 이 마음이 담대해짐으로 대범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호랑이가 사냥을 할 때는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심이 많고 또 소심하지만 이 목표물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과 스피드로 이 사냥감을 덮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과감하게 이 진행하는 추진력이 좋습니다. 웅크리고 있다가 사냥감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성질은 이 압력이 많이 가해진 상태인 것이죠. 이는 곧 권력 행사, 실력 행사를 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여기서 사주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보면 연지나 월지의 인이 있으면 이 초년에 또 신체적으로 상반신 중심으로 이 호랑이의 이빨 자국이 있기 때문에 상처나 흉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일지나 시지라면 이 중년이나 말년에 이 하반신 중심으로 상처나 흉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사냥을 할 때 몸을 웅크린다는 것은 그만큼
매사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목은 매우 빠르고 스피드가 강합니다. 그래서 임목이 이 사주에 있을 때는 절대로 급한 마음에 일을 서둘러서 진행하게 되면 호랑이가 이 사냥감을 놓치게 되는 의미로 봐주셔야 하는데, 이는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이 호랑이의 강한 살성으로 인해 간제, 구설을 동반할 수 있다는 운명적 암시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랑이는 주로 이 산에서 혼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닙니다. 산이라는 지형 자체가 매우 넓은 영역이죠. 이렇게 혼자서 이 영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매우 독립적이고 고독함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보면 넓은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역마성이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신사해, 이 역마성 글자 중 하나인 것이죠.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 역마성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 사주에 임목이 있다면 이 고향을 등지고 살 운명적 암시가 있는 것이고, 또 타양살이 객지 환경에서 이 번영의 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내가 내 고향을 등지고 또 타양살이 혼자라는 것은 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보다는 주로 독립된 형태의 생활이나 일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기업인이나 이 창업자 사주에서 이 지지인목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이죠. 연지에 있거나 월지에 있거나 일지에 있거나 시지에 있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제 아무리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어도 지지인목이 있다면 직장 내에서도 이 독립된 주요 직책을 맡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만의 자영업이나 창업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만큼 실력과 능력 면에서는 이 뛰어난 모습을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업인이나 창업자들은 그만큼 뛰어난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내 사주에 호랑이가 있다는 건 이 두려운 존재도 되지만 자주 보는 글자이니까 내 주변에는 능력자, 실력자가 있다는 의미도 되고, 내가 그 호랑이를 잡게 되면 이 전국구 스타,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호랑이와 함께한 흔적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혼자서도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점이 호랑이 인목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다소 고독하고 외로움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랑이 인신은 새벽입니다. 옛날 시대에는 이 관료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나요?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잠에서 이제 막 깨어나는 상태는 시작을 알리는 상태이고 행동을 개시하려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비몽사몽이니 생각도 있고 행동도 있는 상태인 것이죠. 기지개를 펴고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벌떡하고 순식간에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꼭 늦잠이라도 자다가 놀랬다는 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세워 올리는 동작, 이렇게 사람이 벌떡하고 일어나는 세워 올리는 동작도 해당이 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사주 해석에 활용을 해본다면 이 토목이나 건축, 건설 행위, 이렇게 세우는 행위죠. 그리고 무식한 것들을 이렇게 발로 푹 차서 이렇게 세우는 이 교육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주인 도쿄, 저는 과거에 참고로 이 건축 설계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사주 명리 교육과 인연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정도이니까 게으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운에서
인을 만나게 되면 대체로 바쁘게 삽니다. 매우 바쁘면서 활동 범위가 매우 넓게 살아갑니다. 그냥 자고만 있을 수 없으므로 정말 부지런히 삽니다. 농촌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창고에 있는 농기구를 꺼내어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는 시기죠. 이때가 되면 농부들은 다들 바빠집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건 환자일 것입니다. 환자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대운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바빠진다는 것이죠. 만약 인대운에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필시 질병의 징조일 것입니다. 그만큼 바쁘게 지낸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대운의 직장인이 만약 직장을 그만둔다면 이건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것입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본인이 사표를 쓰고 이렇게 뚜렷한 목표의식, 사냥감을 발견했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두고 그만둔 것입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한다면 과거 사람들은 인시에 하루의 시작을 준비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작이라는 단어, 즉 인목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의 동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축토 다음에 오는 글자가 인목입니다.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이 기상이야말로 바로 인목인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세워 올리고 계획하고 구성하다 보니까 축에서 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변동이 많은 것이고 그 뚫고 올라오는 힘이 호랑이가 이 사냥감을 덮치는 이 압력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사주에 인목이 있다면 가령 내년 2026년은 병원년이죠. 그렇다면 인옷을 삼합을 유도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사주에 인목이 있다면 이 새로운 판도가 찾아온 것이고 그동안 계획하고 구성한 것을 토대로 궤도 수정을 통해 나아가는 시기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수일간이다. 그런데 인목이 있다. 인목을 식상으로 쓰고 있었는데 오화와 삼합을 유도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방향성과 또 환경 변화, 또 목표, 인간관계, 돈벌이 등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국면에 다시 놓이게 되고 인목과 합을 하는 오화, 즉 재성이죠. 재성, 물질이나 또 활동 무대에 대한 확장 현상, 또 복합 현상, 의식주의 증가 현상 등 이렇게 새로운 출발선상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죠? 인옷을 삼합의 왕지, 오화를 위해 이 수일간에게는 오화가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직장도 되고 또 활동 무대도 되고 남성은 또 여성도 의미하니까 혼인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증가, 확장, 인목, 식상은 의식주를 의미하니까 의식주의 변동 이런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각자의 사주 구성상 인목이 의미하는 오화가 의미하는 것과 인목이 의미하는 삼합의 궤도 변화에서 각각의 사주 구성상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이러한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주에 인목이 있는데 2026년 병원년에 오화를 만나게 됨으로써 인목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목의 특징들이 천간병화로 드러나는 사건을 맞이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궤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기회의 요소로 작용하는 과정에 놓일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과정이 있으면 결과도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각각의 수일간의 경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령 강한 화기운의 기세에 대항할 수 있는 금수의 기운이 얼마나 밸런스 있게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호랑이가 이 달리는 말이죠. 말을 본다는 것은 사냥감, 즉 목표의식, 이루고자 하는 꿈 이런 것들이 뚜렷해지는 해를 맞이한다는 암시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2026년 운세풀이는 조만간 제가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사주에 지지 인목이 있는 여러분께 앞으로 살아가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인지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세상살이 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주에 인목이 있으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목은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건국이나 공문을 뜻하는 글자이고 한마디로 나라의 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보면 도장인이라는 환자는 다른 모습이지만 인목이라는 글자는 나라의 권력을 상징하는 글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목을 직업으로 쓸 경우에는 나라의 권력을 사용하는 직업이나 그에 준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런 업종이 아니더라도 내 집안, 가족, 또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윗세대에 이르기까지 분명 나라에 봉사한 흔적이 있는 글자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연지나 월지에 있다면 더욱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국가 조직, 공기업 등 이런 등에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업종상 권력과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이나 금융에 쓸 수 있고 또 만약 내가 이러한 권력성 기관이나 또 직업이 아니라면 호랑이처럼 특출난 능력이나 재능 기술을 가진 사람 또 혹은 목숨을 다루는 사람, 남을 바르게 일으켜 세우는 사람, 즉 교육이겠죠. 이런 활동 등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월지에 인목이 있다면 주로 직업적 환경이 권력성 기관이나 의료, 법, 건축, 요식업, 기술자격 면허, 이런 교육성 업무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하는 업종과 큰 차이는 없지만 호랑이의 넓은 행동 반경, 또 역마적인 속성을 따라 유통업, 그 중에서도 도매업이 유리하며 인목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계획하고 기획한다는 의미와 인옷을 삼합처럼 오화의 문명과 문화를 부르니까 오화는 이 문명과 문화를 상징한다고 했죠. 부르니까 실내 장식이나 인테리어 같은 속성이 되겠죠. 더불어 목은 이제 막 성장을 하는 단계이니까 아이들과 관련된 아이템을 사업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호랑이는 물과 나무와 인연이 깊은 동물입니다. 호랑이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TV를 보면은 가령 이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호랑이는 나무를 잘 타고 혹은 오르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오행상, 목에 관련된 직업이죠. 이런 교육이나 공직, 건축, 의학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호랑이는 이 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무와 물과 인연이 깊은 동물이다. 이런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호랑이가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주에는 육합작용 중 인의 육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혹은 사주 원국에 내가 인목이 있는데 해수나 천간에 임수를 보면 해외에서 번영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와 깊은 연관성이 있지만 왜 그런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해수는 이 해외성 인자이죠. 임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유통과 시장 경제의 글자이니까 인목과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세 번째는 대운에서 인목을 만날 때 인생이 바뀐다입니다. 대운에서 인대운을 만날 때 삶의 변화량이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호랑이가 이 순간 튀어나가는 성질이죠. 이런 작용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말 그대로 유명세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호랑이에게 잡혀먹게 되면 이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암시가 있는 만큼 이 인생의 변화량이 매우 큽니다. 이때 인생의 커다란 변곡점이 대체로 많이 일어나게 되죠.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유리한 대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인목은 양기운을 쓰는 대운입니다. 남성은 체가 양이라서 음양의 조화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흐르기 때문에 고달프게 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은 체가 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음양의 짝이 맞아서 이렇게 유리하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특히 인대운을 걸어가는 중에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우월감이나 자신만만한 정신 상태가 대운의 끝자락이죠. 대운의 말미에 가면 반드시 남성은 이 국가기관과 관련해서 이 구설이나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이 한국의 요식업계의 큰손이죠. 백종원님도 아마 이 대운이 인대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운 초반에 회사가 코스닥에도 상장되고 참 잘 나갔었죠. 하지만 대운의 말미에 지금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대운 말미에는 이런 관제 구설이 동반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남성보다는 대체로 여성에게 유리한 대운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성 사주에 인목이 있다는 것은 여장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체구가 작거나 왜소하다고 하여도 이 여성 사주에 인목이 있다는 것은 남성 못지않은 강한 생활력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혹은 여성이 그 집안에 가장 역할을 하거나 하면서 이 고독함과 동시에 경제의 주력이 될 수 있다는 이 운명적 암시가 있는 것이죠. 참 이 부분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교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강한 호랑이의 기운을 여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생활력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인대운을 지나온 사람은 이미 실력자이거나 능력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대운을 걸어온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호랑이 굴에서 살아나온 사람이니까 그에 따른 전문가이거나 실력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호랑이는 조용히 이동합니다. 호랑이가 사냥을 할 때는 절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고 이렇게 말이 많으면 크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자중하고 무게감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라고 느껴주시면 되겠고, 사냥감을 덮칠 때 몸을 웅크리는 것처럼 철저히 계획적이고 또 계산적으로 행동해야 매사 불이익이 없습니다. 문턱대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모든 일에 과정은 있고 결과가 없는, 이 한마디로 유시무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심사숙고,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는 강한 스피드로 덮쳐야 합니다. 그게 호랑이의 매력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일곱 번째는 보온을 하면서 살아가거나 또 남을 구제하는 운명이 있다입니다. 목은, 이 오행의 목은 어질고 곧습니다. 목은 인간의 온기를 전하기 때문에 인간 친화적이고, 특히 인목은 사람들과의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사람을 이롭게 해야 호랑이의 살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애부터 이 보온의 동물입니다.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보온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암시가 있거나 또 남을 구제해야 하는 이 운명적 암시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활인 속성이 있는 운명인 것이죠. 여덟 번째는 선생님, 이 교수처럼 남을 이끌 수 있는 운명적 암시가 있습니다. 이는 양운동의 시작점이며 사회적으로 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12운성상 화기운의 장생지죠. 이 장생지로 이 문명과 문화의 창출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일간이 화해간이고 지지의 인목이 있다면 이 교육이죠. 또 남을 구도하고 안내하고 계몽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 한마디로
선생님, 교수처럼 이 남을 이끌 수 있는 운명적 암시가 있다고 봐도 됩니다. 자, 9번째는 사주에 인목이 있다면 행재수, 불로소득이 존재한다입니다. 호랑이, 인목은 이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으로 재물과 명예를 손에 쥘 수 있는 이 파워성 글자입니다. 인목은 화의 장생지이자 문화, 문명을 부르는 글자입니다. 가령 요즘 이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화폐나 가상화폐처럼 이 문화나 문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화폐를 보면 오를 때는 상당히 많이 오르죠. 또 떨어질 때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이 변화 변폭이 큰 환경 속에서 이 유달리 호랑이 인목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목의 특성상 이 변화 변폭이 큰 동물이자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력은 필수라는 것을 절대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인목은 크게 이룰 수 있는 인자이면서 또한 반대로 이렇게 크게 넘어질 수 있는 인자입니다. 모 아니면 도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기도 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는 또 반대의 작용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돈과 관련된 투자 확장은 준비 없이 사전에 준비 없이 시작하지 마시고 또 혹은 내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무리한 확장이나 업장을 늘린다든가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 타격이 꽤 긴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째는 인목은 책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이는 책이나 서적, 독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재벌들 사주에는 이렇게 인목이 있는 것처럼 재벌들은 참 상당히 치열한 독서가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재벌가들은 자신의 자서전을 내는 모습들이 이 인목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또 인간은 죽어서 이름과 자신의 업적을 남기나 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자들처럼 살지는 못해도 부자처럼 행동은 하고 살자는 의미에서 이 마지막 10번째 항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항상 인목을 내 사주에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 책을 통해서 이 해안을 기르시는 모습과 또 그 안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의식을 뚜렷하게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호랑이 인목은 두려운 존재인가요? 아니면 능력과 실력의 글자인가요? 사주인 도쿄,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호랑이를 항상 곁에 두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또 굴하지 않게 해주는 이 원동력이 있는 글자였던 것은 이 호랑이 인목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저에게 고마운 존재이죠. 언젠가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탈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랑이와 함께한 은적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사주에는 지지인목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혹시 두려운 존재인가요? 외로운 존재인가요? 아니면 나에게 명예와 커다란 부를 가져다 줄 존재인가요? 사주 명리학은 숙명론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활용 학문이고 실용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인목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활용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값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과 또 현장에서 감명한 것을 토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 내 사주에 인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사주인 도쿄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